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2024년은 풍수적으로 봤을 때 구운의 시대가 열리는 첫 해입니다. 60갑자를 보면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24년 모든 기운이 바뀌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실 이 24년 국회의원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강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느냐 아니면 또다시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 대립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계속해서 정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고 또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계속해서 상황이 나빠질지 아니면 잘 돼서 선거 결과가 물론 뭐 여야 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이제 국회의원이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 시대를 맞이해서 선진 강국이 되느냐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1대 4.15 총선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부정선거가 있느냐, 어떻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믿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100% 부정선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뭐 옛날에 그때 이승만 정권 때 사실 3.15 부정선거가 있어서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는 계기가 되고 4.19가 촉발되는 계기가 됐죠. 사실 뭐 그때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민주화 이런 걸 본다 그러면 대단히 그때에 비해서 많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냐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처럼 뭐 막걸리 주고 고무신 주고 또 이렇게 해서 수개표 하면서 표 빼돌리고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첨단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론 뭐 중앙선거관리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컴퓨터 이런 데 자체 해킹을 해서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치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세상 물정은 너무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옛날에도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었죠. 요즘 같은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안 됩니다. 사실 안보라든지 선거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타일린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선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선거를 잘해도 선거 결과를 결정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를 내가 열심히 해서 누구를 찍고 한다 그래도 얼마든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 또다시 부정선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대단히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부정선거 4.15 총선처럼 아니면 그 전에 60 지방선거처럼 부정선거 하기는 이제는 쉽지 않다. 그 이유를 앞으로 시리즈 형태로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1대고요. 이제 22대 4월 10일 날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 보면 제1야당이 대표가 이재명, 제2당은 김기현, 그리고 제3당 정의당 이정미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현재는 지금 민주당 쪽이 그때 거의 180석을 제가 얻은 걸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106석 이렇게 되죠. 근데 앞으로 뭐 이게 조금 약간 변수는 있지만
현재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탈당한 사람도 있고 무소속으로 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변수는 있지만 일단 6대4 비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다음 선거 22대도 또 이렇게 될 것이냐, 절대로 이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를 지난 선거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선거 결과 예측은 또다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2024년 갑진년은 풍수의 기운이 구운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21대 2020년에서 뭐 지금 24년 이런 가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새로운 기운 자체가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24년 이후서부터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이렇게 뭐 내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제가 뭐 지지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 여당과 뭐 좀 야당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동률로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어느 당이 1당이 될지 아니면 어떤 당이 2당이 될지 예측은 쉽지 않고 다만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기회가 있으면 선거 결과도 가급적이면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은 사주 풍수하시는 분이 왜 정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그분들이 뭘 모르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명리학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운세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 거의 다 정치하고 뗄 수 없는 관계를 했고요. 다 책사라고 하죠. 물론 뭐 제가 뭐 제갈공명이나 한신이나 장량 이런 사람들처럼 아니면 명나라 주원장을 도와서 명나라에서는 뭐 유병원 선생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율곡 이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처럼 뭐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뛰어난 정치가들은 다 주역이나 역학 풍수지리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는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합니다. 단순하게 뭐 사람 사주팔자에서 건강운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고 재물복이 어떻게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그거는 하수들이 하는 얘기고요. 그분들이야 뭐 정치에 관심 없고 아니면 정치를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까봐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앞날에 어떻게 돌아갈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걸 다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동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맨날 뭐 가족들의 사주팔자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른 사주 선생님들하고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분들은 뭐 공부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정치 얘기하다 보면 남들한테 이제 욕을 많이 먹고 또 그러다 보면 손님 떨어질까봐 구독자 떨어질까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뭐 정치적으로 안 맞으면 뭐 저는 뭐 영상을 구독해달라 뭐 아니면 좋아요 눌러달라 이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취소하시는 것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자유고 또 제 영상이 조금 마음에 들면 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겠죠. 저는 뭐 구독해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연연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또 아무 걱정거리 없이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됐는지 정말로 앞으로 부정선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60 지방선거 그리고 4.15 총선 저는 100% 부정선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렵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전 총리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대법관들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었네요. 뭐 처음 봤습니다. 오늘 뭐 그런 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쨌든 뭐 부정선거 관련돼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황교안 전 총리가 참 아쉽다. 아깝다가 아니라 아쉽다. 왜냐면 이분이 기회가 세 번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자기한테 엄청난 기회가 왔음에도 세 번의 기회를 날려버린 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나마 지금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서 자료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여야가 당 지지율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론조사 자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아시겠죠. 여론조사 뭐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자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투명성이라든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총선 때문에 이제 뭐 여론조사 업체가 뭐 여론이 어떻게 된다, 뭐 대통령 지지율 아니면 여야 당 지지율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있었네요. 내년 총선 부정선거 뿌리 뽑는다. 경북 선관위 공명선거 지원단 33명 모집. 자, 이렇게 보면 일단 부정선거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 하나둘씩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에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전혀 관심도 없었고 또 실제로 그런 얘기 해도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지금 선관위가 개판을 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지방선관위 그 직원들, 공무원이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간땡이가 붙지 않는 한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인식이 알게 모르게 쌓이게 됩니다. 왜냐면 전에는 관심이 없었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먹혔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또 선관위 자체에 이제 공무원이나 선관위원장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첫 번째 이유를 부정선거가 어렵다는 게 바로 선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선관위가 이제 마음 놓고 또 뭐 선관위 직원 전체가 다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부 물론 이제 그 일부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거와 함께 외부 사람들과 주도했던 사람 이제는 정말로 간땡이가 붙지 않는 한 아니면 자기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종치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제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사람 심리적으로 보면 저도 사람 상담 많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이슈화가 안 됐을 때는 얼마든지 그걸 갖고 장난칠 수 있고 자기를 밀어주는 뒷배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지만 이제 선관위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선거를 과거에 획책했던 사람들이 간땡이가 붙고 정말 인생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쏟아붓지 않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한 뭐 부정선거를 할까요?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또 앞으로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한 가지 중앙선관위가 지금 채용비리라든지 해킹 이런 것만 불거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보통 간 큰 사람 아닌다면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관위 자체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제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관위 이슈가 지금 채용 특혜 비리 뭐 이런 것뿐만 나오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슈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부정선거 이슈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노무현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저지른 게 많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게 많은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금 한동훈 장관 검찰에서 이걸 수사 안 할까 굉장히 답답하다 생각하실 분 계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개월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파기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거 파면 이게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4.15가 부정선거다 하면 지금 민주당이 절대 지금 거대 야당을 갖고 있고 의석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그러면 아수라장이 돼요. 그래서 다음 선거 끝나고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민주당이 세가 줄어든 다음에 아마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때 한번 보세요.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들 바라시면 안 되고요. 그 이유도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뭐 부정선거 자체 전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었고요. 또 여기 황교안 대표도 부정선거 막는 방법, 사전 투표하지 말고 현장 당일 투표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사용을 확인하고 뭐 접어 투표 시행하라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것도 지금 오늘 처음 봤습니다.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리고 월터 미베인 교수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이제 통계학 교수인가 봐요. 예일대 하버드대 출신이니까 뭐 거의 천재 소리 듣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4.15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전에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런 증거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관 체제 아니 대법원장이네요.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금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절대로 이거 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김명수도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관이 오고 내년 총선에서 뒤집어지고 그 이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제 4월 10일 날 2024년 4월 10일 날 그때 무진년만 갑진년 무진월 무진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조금 기온적으로 좀 불리한데 어쨌든 그때 이 날의 일진이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게 계속 앞으로도 이슈화는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부정선거다 뭐 수사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게 이슈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좀 쳤더니 뭐 채용 특혜 의혹 이런 거 또 아빠가 선거 공직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감사원에 감사 수용 여부 논의한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선관위 감사원 전면감사 안 받으면 선거 못 치른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뜨거워합니다. 아, 이거 정말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이게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 이제 선거 부정선거에 연루됐던 사람들은 아마 잠을 아마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부정선거를 획책한다?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 이게 우연찮게 불거졌지만 지금은 뭐 채용비리라든지 아니면 국정원에서 해킹 문제로 이게 불거지긴 했지만 대대적으로 감사도 들어가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 들어가고 국정감사 하잖아요. 절대로 이제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쨌든 선거는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일단 봤을 때 지금까지 경험 아니면 사람들 상담하고 제가 풍수나 역학 뭐 사주 이런 걸 명략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중앙선관위의 우연치 않은 채용 특혜 비리 의혹이 불거졌지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또 중앙선관위 자체가 자충수를 뒀기 때문에 이제는 부정선거 할 간땡이가 분 사람이 없다. 아무도 그런 부분에서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게 제 첫 번째 오늘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유,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떠한 이유, 세 번째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정치적인 부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하는 이유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